우리나라 모든 어머니를 신사임당, 맹자 어머니로 만들어드리는 1등 엄마교실, 뇌과학적 두뇌 맞춤 교육의 알파와 오메가, 지지브레인 파워 연구소가 제공합니다. 전국의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지난 수업 잠깐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다른 강의에서 저희 강의하고 이게 비슷한 거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우리 수업 제목에 고급편 이런 말이 들어있는데 그런 말이 왜 들어있는지도 아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우선 수업의 제목만 한번 좀 쭉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제 1편에서는요, ADHD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나, 그 배경하고 또 창의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걸 말씀드렸고요. 2편에서는 ADHD 아이는 어떤 머리를 가졌나, 이걸 말씀드렸고요. 3편에서는 ADHD 아이들을 왜 왕자나 공주에 비유했을까, 또 빨간 사람은 뭐고 초록색 사람은 뭔가, 이런 걸 설명드렸습니다. 4편에서는요,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선생님들이 하지 않으셔야 할 일 3가지, 또 권장사항 2가지 말씀드렸고요. 5편도 역시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ADHD 아이들을 잘 다루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6편에서는요, ADHD 아이일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4가지가 있다. 예방, 약 먹이는 것, 전해 보강, 또 자기 최면에 빠지는 것.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7편에서는 술만 안 먹이면 투약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기억들 나세요? 네. 예. 정말 다른 강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네요. 근데 소장님, 죄송한 질문인데요. 저 7편에서 말씀하신 거요. 다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요, 여태껏 박수 받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 나이에 갑자기 제가 못에 눈이 뒤집혀서 허황된 소리 하겠어요. 제가 좀 못생기긴 했지만요, 얼굴 뒤에 숨어 있는 건 괜찮다 이런 말 듣고 살아왔어요. 알아. 서울대 안에서도 또 상위 1%로 인정받으셨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요, 이렇게 학벌만 좋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의사 선생님들도 신경안정제나 그런 거밖에는 아시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와, 이거 열받네. 당연한 말씀이죠. 간판이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죠. 쑥스럽지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극우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고요. ADHD와 극우뇌인의 상관관계를 밝혀서 책까지 써낸 사람이고요. ADHD 아이들이 어떤 머리를 가졌는지 그 정체도 밝혀낸 사람입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까지 검사해준 극우뇌인 ADHD 아이가 수백 명이고요. 소장님, 너무 열받으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까지 ADHD 늪에 빠지시면 안 되잖아요. 조금만 숨을 돌렸다가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열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 머리로 한번 생체 실험을 해봤는데 역시 술 취한 것 같아지네요. 그 사람들 중에 약물 사용하지 않고 ADHD 늪에서 건져준 아이가 100명 조금 넘습니다. 늪에서 건져내는 성공률이 98% 정도인 셈이죠. 그러니까 저 7편의 내용은 전부 검증된 것 성공 스토리입니다. 어머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약 먹이지 않고 ADHD 아이를 이처럼 많이 퇴치해 준 사람이 또 계신가요? 글쎄요, 약 안 쓰고 상담만으로 ADHD를 치료했다는 말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소장님, 저희들에게도 그 비법을 조금만 알려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 전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근데 두 분 다 마치 약을 쓰면 ADHD를 고친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약 먹고 고친 아이 보셨어요? 산만하다
순하던 아이가 좀 얌전해졌다는 경우는 제법 봤는데요. 집중력까지 좋아졌다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여서 ADHD를 고쳤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저 좀 조용하게 만들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재능을 다 죽여버리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약을 먹인다는 건 수업 시간에 조용하게 만든다. 그 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소장님, 저희한테도 ADHD 약 안 쓰고 고치는 비법을 좀 알려주시는 거죠? 좋습니다. 비법을 조금만 알아가지고는 별 쓸모가 없어요. 손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알려면 전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건 최소 1, 2년은 배워야 해요. 대신에요. 투약을 하더라도 ADHD 늪에서 확실하게 건져내는 원리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아시면 아마도 ADHD를 보는 어머님들의 안목이 많이 바뀔 겁니다. 우와, 그럼 우리도 ADHD 명인이 되는 건가요? 아, 명인이 그렇게 쉽게 된다면 저도 벌써 되었게요. 자, 어머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기를 비유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사다가 먹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약을 어떻게 먹어야죠? 꼬박꼬박 시간 맞춰서 먹어야 돼요. 아, 잘했어요. 그런데 약만 꼬박꼬박 먹으면 낫게 되나요? 찬바람은 쐬지 않아야죠. 밖에 나갈 땐 마스크도 쓰고요. 또 어떻게 해야죠? 잠을 푹 자야 돼요. 아, 잘했어요. 또요? 가습기나 젖은 타월에 널어서 습도를 좀 올려야죠. 그렇죠. 또요? 당연히 술 마시면 안 되죠. 약효가 다 죽으니까요. 또요? 무리하지 않아야죠. 필요하면 감기도 도지잖아요. 또요? 또 있어요. 그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확 풀어서 밥 말아 먹어야죠. 맞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어머님들이십니다. 무려 7가지 실천사항을 말씀하셨어요. 역시 감기 경험이 풍부하셔서 그런지 감기 명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 7가지를 잘 지킨다면 감기는 금세 빠져나가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소장님, 변증만 올리지 마시고 빨리 본론으로 가세요. 감질나요. 네, 어머님은 아무래도 당대 최고의 성질 급한 명인이 되신 것 같아요. 자, ADHD도 말이죠. 원리는 감기하고 똑같습니다. 약만 먹여서는 세워라 내워라 부지하세요. 좋아지를 않는다고요. 다음 표를 함께 보시죠. ADHD 펜타곤이라는 것입니다. 펜타곤이라는 것은요, 오각형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국방성 건물도 오각형이어서 또 펜타곤 이렇게 부르죠. ADHD 펜타곤이란 ADHD 늪에 빠진 아이를 건질 때 약물이라는 밧줄 하나만 던져서는 안 된다. 5가지 밧줄을 함께 던져야 쉽게 바로 건져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감기의 경우를 보셨죠? 그렇게 간단한 병 하나를 정복하는데도 준수할 사항이 7가지나 되었습니다. ADHD를 물리칠 때도요, 최소한 5가지 측면에서 입체적 작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ADHD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생명과학 바탕 위에 동서양 의학을 접목해서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이 바로 ADHD 펜타곤, ADHD 오각형입니다. 우리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지막지한 힘이나 교만이나 과욕을 부려서는 해결되지 않죠. 머리에 좋지도 않은 약을 3년, 4년씩 먹인다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잖아요. 어머님들은 부디 ADHD 퇴치에 역행하는 일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와, 소장님.
ADHD 공부 엄청 하셨네요. 역시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다보면서 연구를 하셨나 봐요. 근데 나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는 왜 소장님 비슷한 ADHD 전문가가 못 되었죠? 에이, 상위 1% 사람도 상위 0.01% 앞에서는 꼬리를 팍 내리는데 우리 같은 중상위급들이 어떻게 0.01%를 따라잡겠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돈 버는 일에 관한 하는 중하위에서 논다고요. 자, 그래서 계속 설명드리죠. 우선 왜 5가지 요소가 입체적으로 작용해야 할까? 이거는 감기의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달랑 약만 먹고 감기에 해로운지 자꾸 하면 1년 12달 감기 달고 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오각형의 첫째, 가정교육부터 보시죠. 부모님이 ADHD 아이를 대할 때 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이 있었죠. 뭐였죠? 안 돼, 하지 하지 마, 마, 그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하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였죠? 때리지 말라고요? 등짝 스매싱, 효자손 휘두르기, 자막대기 내려치기 하지 말라고요? 그뿐이 아니던데요. 옷걸이, 빗자루, 골프채도 동원되고 벽에 던지고 역사발 퍼붓고 뭐 이 식칼만 빼놓고는 전부 사용하시는 거 아니세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요새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사장님, 우리 엄마 조금 때려요. 어떤 전문가께서는 매를 아끼면 아이 망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맞는 말씀이죠. 100명 중 50명 정도에게는 맞을 겁니다. 그러나 100명이면 100명 전부에게 통용되는 육아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ADHD 약 먹이는 아이에게는요, 절대적으로 매를 아끼셔야 합니다. 매는 술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정교육에서 또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자상한 아빠가 계셨는데요. 파란 색깔의 분이죠. 유치원 다니는 ADHD 아들을 위해서 주말마다 꼭 시간을 내서 부럽다. 함께 놀아주십니다. 멋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목욕탕에 데리고 다니는 일이었는데요. 오. 목욕탕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계속 훈육을 한답니다. 아이고. 양말부터 벗어라. 문 닫고 들어와. 비는 먼저 칠해야지. 앉아있어. 머리부터 감아야지. 1년을 이런 식으로 사랑을 쏟아부었는데요. 사랑이 아닌데요? 그 아이가 지금은 ADHD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등업이 되었어요. 자폐, 발달장애, 경계지능이라는 검사 결과를 받았답니다. 약을 먹이는데도 왜 이런 엄청난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저를 어떻게- 어쩌죠? 혹시 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잘못한 거 아닐까요? 글쎄요, 설마니 PDD와 ADHD를 구별 못하는 센터가 있을까요? 저도 그 아이를 봤는데요. 오티즘 분명하고 IDD 확실했어요. 가정교육에서 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TV나 게임에 관한 편견이에요. 예전에 어떤 고명하신 분이요. TV에 나오셔서 TV나 게임이 중독을 일으키니까 아이들에게서 멀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죠. 맞아요. 예, 이게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이 주장도 100명이면 100명 전부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100명이면 100명 전부에게 해당되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TV를 멀리해야 되는 아이들은 100명 중에 40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60%는요, TV도 게임도 꼭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어떤 부모님은 TV를 없애버린다, 폰을 안 사준다, 아이 머리를 무시하고 과격하고 무지한 훈육을 하시는 거예요. ADHD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은 운의 창고가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운의 창고를 채우지 못하게 한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은 육체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뇌에 필요한 정보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정신적 성장이 가능할까요? 소장님, TV나 폰 볼 시간에 독서를 하면 되잖아요. 그게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지 않을까요? 아, 역시 딱 소리 나는 어머님이시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ADHD 약 먹이는 아이가 독서 잘 하던가요? 안 하려고 해서 자꾸 유도하고 있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 아이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겁니다. ADHD 아이들은요, 또 구군회나 강원회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 3, 4학년까지는 가벼운 난독 증세가 있어요. 자연히 글자를 안 읽으려고 해요. 문자 혐오증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못하는 독서 권장하고 TV 없애버리고 그럼 머리는 뭐가 되겠어요? 똑 소리가 나야 하는데 딱좀 돌멩이 바위 소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빈 깡통이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TV나 게임을 적당히 하게 해서 머리를 태워줘야 되겠군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똑소리 나도록 많이 배우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집에 TV 없는데. 그래? 없구나. 그런데요, TV를 없애버리고 5, 6학년이 되도록 폰을 아예 안 사주고 이런 부모는 어떤 분일까요? 아, 그야 당연하죠. 부모 자신이 TV나 게임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신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이도 좋아하지 않아야 맞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맞는 것 같아요. 대개는 파란 엄마, 파란 아빠가 이렇게 하십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일이죠. ADHD 아이에게는 최악의 부모입니다. 필경 이 아이를 ADHD로 만든 것도 파란 부모님, 파란 선생님일 겁니다. 부모와 아이 간의 코드가 맞는다. 자녀와도 궁합이 있다. 이런 말이 생겨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부모가 자기 아이를 얼떨결에 ADHD로 만든다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료도 안 받고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ADHD 오각형의 제일 밑변, 가정교육에서 급한 것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더 많습니다만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ADHD를 우리 어떻게 풀이하자고 했죠? A, 아티스틱, 예술적이고 D, 데어링, 과감하고 H, 핸드토킹. 그렇죠. 몸으로 말하고 D, 드리머. 꿈이 있는 사람이다. 다시 들어도 좋아요. 괜찮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절판되었던 책이 다시 나왔습니다.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서로 다른 아이들의 머리를 이해하는데 안성맞춤이 될 것 같습니다. 개정판 너 때문이 아니고 내 때문이야. 프리윌입니다.